저고리를 벗어던지고 음기를 발산하는 옥녀. 강세와 서희를 수레에 끌고 여진족의 부족마을에 도착한 누이상인 객주는 평소 친분이 있던 족장과 대면하게 되었어요. 네, 잠시 족장을 만나고 올 터이니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리거라. 예, 객주 어르신. 족장의 막사로 들어간 객주는 족장에게 절을 올리며 고하였어요. 그간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족장님? 심양에 있는 여진족 대족장의 아우이자 전투부족 족장인 아무르칸이 객주를 맞이하고 대답하였어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다. 너의 그 사람 장사는 잘 되는가? 그동안 못 뵈던 사이에 우리말이 더 느신 것 같습니다, 족장. 무슨 소리인가? 나이가 들어 더 줄고 있다. 그런데 자네는 이 먼 곳까지 무슨 일로 온 것인가? 족장께 드릴 선물을 하나 준비해왔습니다. 족장은 선물이라는 말에 음흉한 웃음을 흘리며 이야기하였어요. 선물? 나는 선물 좋다. 그게 무엇이냐? 초선의 미인이라도 잡아온 것인가? 그것은 아니오나 조선의 대신 중에 큰 벼슬을 하고 있는 놈들을 잡아왔습니다. 그래? 그가 잘 되었군. 내일 마침 내 생일이다. 성대하게 잔치를 벌인다. 그놈들을 제물로 불에 구워야겠다. 어디 그놈들 얼굴이나 본다. 빨리. 객주가 명하자 객주의 부하들이 입에 재갈을 물린 강세와 서희를 막사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어요. 서희와 강세는 정신이 들어 무어라 말을 하려고 했지만 끙끙대는 소리만 나올 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족장은 강세의 얼굴을 보고 인상을 찌푸리며 이야기했어요. 저놈 얼굴이 왜 저 모양이나? 그리고 한 놈은 완전히 개집처럼 생겼다. 생김새가 어찌 생겼든 크게 상관이 있겠습니까? 둘 다 큰 벼슬을 하고 있는 놈들이니 조선의 조정에 큰 타격을 주시는 셈이옵니다. 좋다. 그리고 여기 나의 부하들이 잡아온 조선의 미녀를 한번 본다. 족장이 여진족 말로 지시하자 여진족 병사가 한 여인을 막사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녀는 다름 아닌 강세를 찾아 한양을 떠나온 쌍둥이 동생 주모였어요. 어떤가? 이런 미인을 본 적이 있는가 본가 말이야. 아니, 어찌 저렇게 생긴 여인을 미인이라고 생각하는지. 어디서 평생 국밥이나 말아야 할 얼굴인 것을. 족장의 취향이 참으로 남다르구나. 객주는 생것과는 달리 표정을 감추고 여인의 외모를 칭찬하였어요. 예, 족장. 소인이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미인이옵니다. 족장은 객주의 칭찬에 한껏 기분이 좋아져 크게 웃었어요. 그렇지. 사람 장사를 하는 너다. 그런데 본 적이 없는 미인이라니. 역시 내 복이 넘친다. 끌려들어온 주모는 주위를 둘러보다 묶여있는 강세를 발견하고는 크게 놀랐어요. 그렇게 애타게 찾아 헤매던 강세를 이곳에서 만나게 되자 그녀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아유, 총각. 다시는 살아서 볼 수 없을 줄 알았는데 여기서 다시 보는구려. 강세도 주모를 알아보고 눈을 크게 뜨고는 말을 해보려 하였어요. 족장은 강세와 눈빛을 주고받는 주모에게 심한 질투를 느껴 소리쳤어요. 응? 너는 저 자를 아는 것이냐? 이거 기분이 상한다. 모두 밖으로 끌어내 다시 가둔다. 객주는 족장의 기분을 살피다가 자리를 피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족장님, 그럼 이제 저는 그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아니 간다. 내일 내 생일 잔치 함께 하고 간다. 소인이 처리하지 못하고 온 일이 있어 급히 돌아가려 합니다. 그래? 오랜만에 만났는데 아쉽다. 가트로마카 앞두 트루바크. 병사들이 은상자 하나를 들고 들어오자 족장이 객주에게 이야기하였어요. 그래도 선물을 준비해. 먼 곳에 너는 왔다.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다. 내 작은 성의이니 받아간다. 객주는 예상치 못한 큰 선물에 기뻐하며
큰 소리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감사합니다, 족장. 만수무강 하시옵소서. 객주는 막사를 나와 술에 은계를 싣고 다시 과부촌으로 향해 떠나게 되었어요. 역시 여진족들은 은이 흔하다고 하더니 그 말이 사실이었군. 앞으로 족장의 눈높이에 맞춘 여인들을 수급하게 된다면 큰 돈을 벌 수 있겠구나. 아까 본 여인 정도라면 우리 과부촌에도 널려 있으니 제대로 돈 좀 만질 수가 있겠군. 옥녀의 기이한 소리에 이끌린 여진족들은 옥녀와 미호가 있는 곳으로 몰려들더니 정신이 나간 사람들처럼 꾸역꾸역 모여들고 있었어요. 옥녀가 몰려드는 여진족들을 바라보며 다급하게 물었어요. 이제 어찌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몰려드는 여진족들이 마치 시체들 같아요. 저놈들이 더 가까이 올 때까지 기다려 한순간에 모두 처치해야 될 것이오. 끝까지 음기를 모았다가 저고리를 벗어던지고 음기 가득한 곳을 저놈들을 향하고 음기를 내뿜으시오. 정말 그리하면 될까요? 만일 다른 일이 생기면 내가 직접 저들을 처리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조금만 더 기다리시오. 달려온 여진족들의 걸음걸이가 느려지며 서서히 옥녀를 향해 모여들더니 어느덧 수백의 여진 병사 모두가 옥녀를 에워싸게 되었어요. 지금이요! 미호의 외침에 옥녀는 저고리의 옷구름을 풀러 벗어던지고는 치마를 들어올려 잔뜩 모인 음기를 여진족들을 향해 내뿜었어요. 저고리를 벗어던진 옥녀가 치마를 펄럭이며 사방으로 뛰어다니자 옥녀의 은밀한 그곳을 주시하던 병사들은 일제히 코에서 피를 뿜으며 쓰러지고 말았어요. 이제 그만하여도 되겠어. 여진족들이 모두 쓰러졌어. 그때까지 멈추지 않고 치마를 들썩이며 뛰어다니던 옥녀가 여진족들이 모두 쓰러진 것을 보고는 멈춰 섰어요. 아, 정말이네요. 이것이 효과가 있었네요. 명색교 신도들이 모두 이곳에서 달아난 것 같으니 우리도 일단 자리를 뜨도록 합시다. 명색교의 신도들이 모두 사라지고 옥녀와 미호마저 자리를 떠나자 여진족들의 분기탱천한 시체만이 줄비하게 쓰러져 있는 교단에 어둠이 짙게 깔리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날이 밝자 족장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러 갔던 여진족의 부하가 다시 돌아와 조선 땅에 자리 잡았던 자신들의 은신처에 도착하였어요. 허나 막사가 있던 자리만 남아있고 무리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직접 교단을 찾아 나서기로 하였어요. 하낙 나이칸 바트론다한 나흐다크 가스나크 바트바투크나 자하크나. 말발굽의 흔적을 따라 홀로 남은 여진족 부하가 이동을 하니 오래 걸리지 않아 명색교의 교단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명색교의 교단은 음산한 분위기마저 자아내고 있었어요. 교단의 이곳저곳을 조심스럽게 살펴보던 부하는 자신들의 무리들이 모두 쓰러져 있는 곳을 발견하고는 크게 놀라 그곳으로 달려갔어요. 그곳에는 자신의 동료들뿐 아니라 대장마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대장의 시신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어요. 아동 자가두마타 조선 가스나크 차니크 우크나와나크 그나마트로 따까리 무투목한 데카드나. 대장의 시신을 붙들고 한참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던 부하는 이내 울음을 그치고 다짐하였어요. 그나두 조선 군파리 그라프 부크나크 가스나크 카타크 나흐나크 따까리 템프 차르타 왼수 크트르 나흐차트 초파트라 카파주크 마라트. 여진족 부하는 다시 말에 올라타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부족이 있는 마을로 달려갔어요. 말을 몰아가며 부하가 생각해보니 만일 조선의 병사들이 움직인 것이라면 자신의 부족 또한 위험에 처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미치자 더욱 미친 듯이 채찍을 내리치며 말을 몰았어요. 미호와 옥녀는 교단을 빠져나와 숲속을 헤매다가 어느 외딴 곳에 다 쓰러져가는 빈집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어요. 보아하니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지 오래된 집인 것 같소. 이에서 일단 머물기로 합시다. 그러지요. 옥녀와 미호는 다 쓰러져가는 초가의 방으로 들어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찌 저를 아십니까? 혹시 도원 스님을 기억하시오? 아,
저에게 도화살이 있어 일찍 시집을 가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셨던 스님이 한 분 계셨지요. 그 스님이 그대가 월경촌에 살았다는 것을 알려주었어. 그리고 그대에게는 하늘이 맺어준 짝이 이미 있어. 강세라고. 그는 양기가 충만하고 그대는 음기가 가득하니 서로 짝이 되어 음양이 조화를 이루어야만 세상에 혼란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셨어. 저에게 짝이 있다고요? 그럼 제가 사람들을 더 이상 해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소. 그대 음기로 사내들이 죽어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강세라는 사내와 함께 월경촌으로 그대를 찾아 나섰던 것이요. 그대의 흔적을 찾아 사내들이 죽어나갔던 고을들을 따라오다가 어느 순간 그대의 종적을 알 수가 없게 되었고 그때 마침 명색교 포교단을 만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 또한 교단에 가입하게 된 것이었어. 아, 그렇게 된 것이었군요. 그렇다면 그 강사라는 사내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인지요? 그와는 월경촌에서 사정이 생겨 헤어지게 되었는데 그 이후 나도 그의 소식을 알지 못하게 되었어. 그대가 이곳에서 잠시 머무르고 있으면 내가 수소문하여 강세를 찾아오겠어. 죄송스럽긴 하지만 그게 좋겠네요. 제가 움직이게 되면 또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게 될 테니. 일단 밤이 깊었으니 오늘은 그만 잠자리에 듭시다. 오늘 밤은 달이 무척이나 밝소. 그렇게 외딴 숲속의 허름한 집에서 미호와 옥류는 밤을 지내게 되었어요. 주모는 어쩌다가 여진족들에게 잡혀간 것일까요? 강세와 서희는 족장의 생일잔치에 화형을 당하게 생겼으니 참으로 큰일이 아닐 수 없네요. 미호는 여진족의 마을에 잡혀간 강세를 어찌 찾을 수가 있을까요? 다음 편이 더 기대되는군요. 어디서 평생 국밥이나 말아야 할 것이 아니잖아. 할 얼굴인 것을 다시 읽어. 말아야 할 얼굴인. 다시. 옥류의 귀한 소리에 이끌린 여진족들은 뭐래? 여진족. 여진족이에요. 여진족 아니고. 옥류의 은밀한 그곳을 주시하던 병사들은 일제의 코에서 피를 뿜으며 다시. 잘 읽읍시다. 응? 침착하게. 자꾸 그냥 한 번 이렇게 되면 그런 게 있어. 한 번 이게 타이밍을, 이게 한 번 흐름을 놓치면은 이게 계속. 다시 옥류의 은밀한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현재야, 현재? 마주 앉아부터